내 차 긁혔을 때 사진 3장으로 견적 비교 끝. 내 차 수리 고민의 순간 카닥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맨유가 분위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치열한 혈투 끝에 첼시 상대로 2대1 승.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는 그래도 분위기적으로는 되게 큰 승리예요. 사실 첼시라는 팀이 뭐 우승 후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이런 분위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2대1 승리? 야, 이거는 그래도 엄청 기분 좋은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 희한한 게 맨유 홈에서 첼시가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20년 FA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2013년이에요. 그 정도로 첼시가 OT에서 맨유를 못 잡는데, 뭐 상황이 어떻든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상성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뭐 퇴장이 있었던 어쨌든 맨유가 잘 잡아냈고요. 저는 처음 퇴장을 만들었던 장면에서는 세슈코가 그래도 한 건 했다. 헤더 싸움에서 또 찰로바를 이겨주면서 딱 뒤에다 떨궜는데 또 은베모가 거기서 침착하게 퇴장을 유도해냈죠. 사실 뭐 골 넣는 것도 좋았겠지만 골보다 저는 더 큰 걸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레스카의 대응의 영역이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레스카의 교체 방식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투와 이스테방을 한 번에 빼고, 그러니까 양쪽 윙어를 한 번에 빼버리고 백5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토신을 넣으면서 백5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 0대0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교체긴 했어요. 우리 공격수 없애고 그냥 막으면서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신기했던 건 그 뒤에 브루노의 골이 터지고 나서 또 파머를 빼는데, 오케이, 뭐 파머를 뺀 거는 지금 부상이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뭐 부상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머를 빼고 넣는 선수가 안드레이 산토스였던 거죠. 그 얘기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더 밸런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0인데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드필더 숫자를 유지를 하면서 일단 추가 실점은 막겠다는 의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 실점 막고 나서 세트피스나 뭐 한 번에 역습으로 골을 넣겠다는 의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레스카의 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체가 글쎄 약간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유가 한 골 더 넣었을 때는 저는 완전히 뭐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첼시가 공격수를 빼고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잡는 교체를 가져갔는데 이게 웬걸? 2골을 먹혀버렸네? 그러면은 수비를 많이 포진시킨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전부터 좀 게임이 맨유 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첼시가 역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의 수, 그게 바로 똑같은 숫자를 맞추는 건데, 거기서 또 마침 맨유에서 경고 하나 있었던 카세미로한테 추가 경고가 주어지면서 이게 또 퇴장이 돼버리네. 그래서 후반전부터는 동수로 게임을 했는데 사실 또 비라는 변수가 있었죠. 이게 비가 일반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또 많이 와버려가지고, 비 오면은 일단은 뭐 유니폼도 무거워지고 체력이 소모가 더 빨리 되잖아요. 거기다가 공이 안 굴러가.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뭐 역습해도 잘 골을 넣기 쉽지 않고, 공도 앞쪽으로 드리블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보다 내 몸이 자꾸 앞서는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서 이 타이밍적으로 첼시가 똑같은 숫자가 되더라도 따라가는 골을 만들기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왜? 공을 못 돌리니까. 약간 잔디가 안 좋은 그런 게임에서 서로 골이 안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찰로바가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 첼시가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요. 후반전에 이제 조지를 투입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조지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게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파울은 안 하는 게 좋죠. 특히 뭐 골키퍼 앞에서 태클해가지고 경고도 받고 시간도 오래 끌리고 그런 파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조금 나이가 어린 게 좀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브렌트포드전에서 교체로 투입돼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가르나초라든지
그런 카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결과론이지만 저는 뭐 교체는 결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첼시가 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 운전자면 꼭 필요한 정보니까 스킵하지 마세요. 운전하다 쿵 했을 때 수리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시죠? 수리비가 얼마일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지 말고 카닥하세요. 카닥 앱에 사고 부위 사진 3장만 올리면 주변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수리비, 후기, 수리 사례들을 비교해보고 맡기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럼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업사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가격 깎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건 견적이 쫙 오니까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내 차 수리, 사진 3장, 견적 비교, 카닥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엔진오일 3만원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맨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맨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건 퇴장을 당해서 숫자가 한 명 줄어들더라도 아모림 감독은 백스리를 결국 유지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은 어쨌든 백스리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교체 속에서도 결국에는 아마도 도르구 윙백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사실 후반전에는 맨유가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 선수 한번 얘기해보면 저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더리우트가 가장 베스트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더리우트가 맨유가 이기고 있을 때 수비적으로 유지해준 게 엄청 크다고 느꼈거든요. 수비로 걷어내주는 거, 막아주는 거, 그리고 커버 범위가 진짜 넓어가지고 좌우 혹시나 스토퍼들이 흘린 공 같은 거 다 치워주고, 특히 더리우트가 진짜 좋은 게 상대가 등지고 공 잡고 있을 때 그거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쉽게 못 돌아서게 하거나 백패스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리우트가 이 백스리에서는 정말 많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이번 시즌 들어서 느끼는 게 바인드를 킥이 의외로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첼시에서는 2명의 선수가 언급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주앙 페드루예요. 주앙 페드루는 만약에 오늘 비 많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했으면 뭔가 일을 냈어도 냈을 정도의 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대일 드리블이 계속 성공하더라고요, 주앙 페드루가. 그래서 사실 사이드 윙어 자원들 뭐 이스테방이나 네투가 빠진 상황에서도 주앙 페드루가 공격대장 역할 잘 해줬던 것 같고, 그나마 첼시의 볼을 전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리스 제임스인데요. 리스 제임스는 진짜 발목 힘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올라가는 상황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파워가 나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미쳤어요. 일단 그 동점골 상황에서 제임스 크로스도 너무 정확했죠. 완전히 컴퓨터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제임스는 역시나 무서운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 더 놀란 장면이 이제 사이드 쪽으로 몰고 간 다음에 크로스 했을 때 골키퍼가 간신히 쳐낸 장면이 있어요. 그 자세가 사실 저는 생 크로스가 그리고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크로스를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자세에서 저런 크로스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레스카가 제임스를 뭐 매번 쓰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임스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한 제임스, 확실히 디테일이 다르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퀄리티가 다르다. 그리고 저는 맨유의 골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퇴장 당하고 나서 아예 뒤에서 내려앉을 수가 없었던 게 맨유가 생각보다 골을 빨리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가불기에 걸려버린 거지. 첼시는 지금 한 명 퇴장당했는데 0대0으로 주저앉기 못하게 됐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격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가 상대보다 모자라. 이게 약간 뭐 거의 지옥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추가골까지 먹혔으니 사실 첼시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경기였는데 그나마 산투스가 한 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맨유 아마드 얘기해볼까요? 저도 아마드는
지난 시즌이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특유의 영특함이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함?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냥 밀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타이밍도 점점 느려지고 자기가 패스를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조금 볼을 끄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마드는 그런 번뜩임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느꼈고, 특히나 또 자기가 원래 오른쪽으로 많이 섰었는데 은배모가 있으니까 뭐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뛰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정발 공격수는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첼시가 산체스의 공백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카세미로 득점 상황에서는 일단은 걷어낸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거기서 채공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죠. 그러면 박스 안에서 점프해가지고 손까지 쓰면 누가 가장 높습니까? 골키퍼란 말이죠. 저는 뭐 그 공이 떨어지는 거리도 요르겐센이랑 그렇게 멀지 않고 충분히 요르겐센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타이밍과 채공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르겐센이 거기서 너무 머뭇거렸고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부분이 저는 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체스가 퇴장당했으니까 요르겐센이 나와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첼시에게 리그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뭐 퇴장으로 무너져가지고 전술적인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